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이거 아무래도 인강이잖아. 인강으로 찍다 보니까 제가 첫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원래 수업 시간은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이게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있지만 감독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나랑 약속했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나고 수업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 인강 수업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최선이라는 게 어떤 게 최선이냐면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거기에다 플러스 현강처럼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희들하고 직접 눈을 여기 카메라하고 마주칠 뿐이지 정말 현강 수업처럼 해야 너희들이 수업을 듣기에도 편하니까 막 격식을 차려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2시간 동안 아깝지 않은 시간 되어야만 합니다. 자, 출발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저랑 지금 수능 기출 파헤치기 수업을 듣고 있어. 매 시간마다 너희들이 초심을 잃을까 봐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은 수능 기출을 파헤치겠다라는 욕심으로 앉아 있는 거야. 왜? 이게 고3 수업의 첫 출발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첫 스타트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들으시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야. 첫 스타트로 현대시는 분석이다. 요거까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칠판 보고 그냥 수업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1주차에 뭘 했었냐면 현대시는 해석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분석할 거야, 분석. 시는 압축되어서 내용이 막 상징적이라든가 비유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섣불리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야를 찾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넓게 이걸 잘 나눌 거야. 뭐로?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겠다. 그리고 분석을 긍정, 부정할 때 문맥을 보고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철저하게 읽으시고 보기에 아주 꼼꼼하게 맞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게 분석이다. 기억하지? 요 기억을 잘 하셔야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 지금 수기파 1은요. 연도수 자체가 2019, 20, 21 요 앞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이도가 물론 어려운데 요즘 최신판보다는 덜 어려운 거예요. 최신판에 가셔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너희가 대응을 하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 연습하면서 쫓아와야 되는 거야. 요거는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요거랑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두 번째로 뭐 했냐면 산문은 줄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 들어. 요거 정리하고 할 거야. 산문은 줄거리야. 그래서 산문을 뭐 하려면 현대산문을 여러분이 먼저 스타트를 했죠. 2주차 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줄거리를 잘 찾기 위해서는 인물을 잘 찾아야 돼. 결국 산문에서 묻고자 하는 건 누가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어, 왜 했어, 그들의 심리는 어때를 줄거리로 묻고 싶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고 앞뒤를 봐가면서 밑줄 문제라든가 이런 보기 문제 유형 같은 거 다운표 있는 부분 잘 앞뒤 부분 찾아가면서 답 찾는 연습해라. 그래서 줄거리를 잡으려면 결국은 지문 다 읽어야죠. 읽어야 되지만 인물을 잘 찾아서 읽어가면서 체크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이거 오늘 산문 또 할 거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3주차에 고전시 했죠. 고전시는 현대시와 달라. 현대시는 해석하면 안 되지만 왜? 정해진 해석이라는 게 없어요. 이 상징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현대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른 입장에서 얘기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시인이 직접 나와서 말해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 근데 고전시 같은 경우에는 옛글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잘 해석해서 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되고 해석되어 있는 걸 공부해야지. 출제자의 마음가짐 얘기해 줬잖아. 얘들아, 너희 고전 공부했잖아. 이 정도는 해석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필수,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필수 작품만 내느냐? 아니다. 요즘 추세에서는요. 낯선 고전시를 내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낯선 고전시는 필수 작품을 해석해 놔야 그때 나왔던 어휘들, 표현들,
뻔한 내용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자연 친화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뻔한 거. 임금 얘기 나오면 임금님은 무조건 사랑하는 그리운 존재야. 이런 것들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고 맞추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을 기억한다. 그런 게 공부인 거야. 학습 방향을 놓고 공부를 해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들으세요. 자, 산문에는 현대와 그 다음에 고전이 있어서 자, 지난번에 여러분이 현대 산문을 배웠다면 자, 오늘 자, 고전 산문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점이야. 지루해도 들어. 혹시 제가 이게 아무래도 현강이 아니다 보니까 너희가 내가 보지 못하는 새에 내가 졸면 중간중간 깨워주잖아. 근데 이제 깨워줄 수 없다 보니 선생님이 여기 너희들 봐주시고 계신 선생님이 좀 깨워주시긴 하겠지만 저도 중간중간 체킹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눈 뜨고 자, 눈 뜨자.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해야 돼. 나 원래 인강 찍을 때 이래. 그러지 않으면 인강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보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현대했고 고전했는데 현대, 고전 둘 다 똑같이 줄거리를 잡는 건 맞아요. 맞는데 고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현대보다도 더 인물, 사실 인물 잘 찾아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인물 찾기가 더 어렵죠. 왜냐하면 같은 인물인데 다른 표현들로 나오는 것들 그 똑같은 지칭으로 그러니까 철수가 계속 철수가 아닌 거야. 현대산문은 그러하잖아. 뭐 그래봤자 그는 요 정도? 근데 이제 고전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요 표현을 달리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 찾겠어요가 나와야 되고 또 하나 고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에 나오는 어휘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고전이 저는 어려워요라고 하는데 그것 잘 들어. 얘들아 중요한 거. 자, 고전이 어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많이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렇습니다. 고전을 많이 안 봐서 그래. 실제로 고전, 산문의 문제가 가장 쉬워요. 왜? 읽어서 줄거리 파악하면 되잖아. 뭐 너희 소설 읽을 때 뭐 대단한 거에? 그냥 소설책 읽잖아.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건데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어휘들, 자주 나오는 뻔한 어휘들이 체킹이 안 되고 아, 요런 표현이 이런 말이야가 체킹이 안 돼서 어려운 것뿐이고 인물 찾는 연습이 안 돼서 인물이 꼬여버리면 이미 줄거리가 꼬이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막상 이게 연습만 돼서 읽을 줄 알면 문제는 제일 쉽습니다. 제가 매주 1주차, 2주차, 3주차 매주 저는 현대시가 제일 쉽고 산문이 제일 쉽고 고전이 제일 쉽다고 얘기했었나? 자, 오늘은 고전 산문이 제일 쉽습니다. 진짜야? 아, 진짜 이건. 네, 읽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익숙한 학생들은 도리어 가장 쉬울 것이고 자, 오늘 들으시고 만약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는 고전 산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잘 들으시면서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저랑 남은 기간 동안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많은 문제를 반복할 거예요. 얘들아. 계속 내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줄거리 잡는 걸 얘기해 줄 거고 너희들은 그거를 읽으면서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자, 그 전초전으로 이제 오늘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문제 풀 때마다 고전은 인물 찾고 잘 줄거리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는 쉽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렸고요. 자, 요거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잘 들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기파 2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교재를 갖고 수업을 할 거야. 4주 동안. 그게 정말 최신판 2024, 23 이렇게 최신판 수업을 들을 거라서 중요한 수업이죠.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원래 순서대로 난이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수기파 2까지는 좀 완료를 하고 마무리 좀 나 이제 기출 안 봐도 되지 않나? 그런 거 없어요. 기출 신유형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완료를 하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EBS 넘어가든가 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자, 이제 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빨리 들어갈게요. 자, 우선 페이지를 얘들아 그 4주차에 34페이지를 먼저 펴봐 주세요. 요거부터 출발할게요. 자, 34페이지 피셨어요. 제목을 보니까 유시 3대록이다. 그치? 요 유시 3대록은 사실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깊었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4번에 넘기세요. 4번에 보기를 보고 줄거리를 잡으셔야지요. 그런데 매번 얘기하지만 보기의 내용이 막 줄거리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유세영, 뭐 유세기가 나오는데 유세영은 뭐 이러이러했고 누구를 만나 어떻게 돼서라고 줄거리가 잘 나와 있는 보기도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기라기보다 이야기가 각각 독립된다, 뭐 갈등 구조가 인물 성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조금은 넓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 소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읽고 그리고 줄거리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기 문자 볼 것 그리고 넘어갔어야죠. 자, 첫 작품이라서 고전 산문의 첫 작품이라서 제가 지문 한 두세 달락만 제가 좀 읽어서 인물 찾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갈 겁니다.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현대 산문에서도 했었지만 얘들아 처음이라서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어. 고전 산문 익숙하지. 자, 누가 좋냐? 자, 고전 산문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인물 간의 관계들 그리시는 게 좋아요. 시험지 꼭대기에다 아니 얘는 지금 수업 중이잖아. 수업 중이니까 옆에 작품 분석 박스 있잖아 얘들아. 거기다 필기하시고요. 제가 하는 거. 근데 제가 하는 것 같은 필기를 너희는 만약에 이게 시험이야. 실전 모의고사야. 혹은 모의고사 시험 시간이야. 그러면 시험지 꼭대기에다 잠깐만 그러니까 얘가 인물에다 박스 치면서 얘가 둘이 그래서 결혼을 했고 요런 것들을 간략하게 쓰시는 게 좋은데 지문 전체를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럴 시간은 없어요. 앞부분 어느 정도 인물이 사실은 원래 모든 소설이 그래 얘들아. 앞부분에 대충 인물들 나와요. 그거 대충 쓰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라고 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그냥 쭉 좀 빠르게 읽으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제가 요거는 크게 두 덩어리 이야기인데 앞덩어리 얘기에 해당되는 것만 조금만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앞부분의 줄거리는 항상 중요해요.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아들 유세기 박스 부모의 허락이 없이 부모 박스. 그러니까 유세기가 부모 있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있는데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나 보죠. 백공 박스. 여긴 선생은 선생이 아직은 누군지 몰라.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아마도 선생이 뭔가 어쨌든 유세기보다는 어른이겠죠.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관계도를 그릴 때 잘 봐. 자, 유세기가 이제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의 허락 없이 부모, 항상 부모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쓰는 게 좋습니다. 백공과 혼사를 결정을 했다고 백공이 누군지 아직은 여기서는 모르지만 제가 그냥 백공 여기다가 써볼 거고요. 둘이 혼사를 결정했다라고 생각한 선생은요. 얘보다는 좀 높은 사람일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얘를 집에서 내쫓았으니까. 얘를 내쫓았고요. 그래서 유세기를 집에 내쫓는다. 계속 갈게요. 백공이 그랬더니 백공이 얘기를 합니다. 혼인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서로 헤아려서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기서 좋지 않은 일 이거 내쫓은 거. 그러니까 선생이 유세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지. 내가 한림의 제모를 제가 항상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하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별표하고 고전 시간에 배웠지. 단어 뜻풀이 써주는 거 알지? 제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제모는 제주와 그 다음에 용모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고전에서 뛰어난 인물 대부분 주인공이죠. 주인공 얘기할 때 제모가 뛰어나다 뭐 이러면 표현이 나오는 거야. 한번 기억해놔. 한림의 제모를 아껴서 이같이 기별에 사위를 삼고자 했더니 한림이 누군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사위로 삼고자 했어요. 뭔가 혼사 결정 얘기하고 관련되니 아마도 얘일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인물이 뭐 많이 누가 나왔겠니? 뭐 선생이겠니? 얘를 사위로 삼고 있겠니? 그런데 어찌됐든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넣고 너희는 한림에다 박스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누굴까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래서 새로운 인물 표현이 나올 때마다 박스를 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별의 사위를 삼고자 했는데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선생 형제는 선생 혼자가 아니라 형제니까 누군가 또 있단 소린데 현재는 도학군자야. 군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아닌 것은 문책하는구나. 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 선생이 유세기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은 혼사 결정을 지가 했어 부모의 동의 없이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마땅히 곡절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하리라 하고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서 유씨 집안이니까 이 집안이겠죠. 유씨 같은 성
성을 보고 인물이 얘야라고 찾아야 하는데 같은 성을 가진 인물은 형제나 아니면 집안의 부모 자식 간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씨 집안이라고 하는 건 이 집안이겠지. 부모가 있는 어찌됐던 유씨 집안에 이르러서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자 얘들아 눈 뜨자. 첫 시간이라서 이게 내가 안 보니까 너무 불안한데. 사실 나 우리 수기파이들 믿거든. 알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 지금 전반을 통틀어서 고3 중에 전반을 통틀어서 가장 수업 열심히 듣고 평상시에도 내가 뭐 물어보면 답 쫙쫙쫙 하고 너무 예뻐하는 반인데 불안한데 안 보니까 다음 주에 와서 수업 잘 들었는지 확인해야지. 수업 듣자.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처음이니까 꼼꼼이다. 이 다음부터 이렇게까지 안 해. 자, 이제 들어갈게요. 그랬더니 선생님 현쟁을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면서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두 띠고 형이잖아 얘들아. 두 형이니까 요 형제 두 명의 형, 두 형과 두 명의 형이란 뜻이겠죠. 두 형과 더불어 중마고로 절친하고 그러니까 백공하고 이 두 형하고는 절친한 사이구나. 이렇게. 이게 얘들아 그런 거야. 이렇게 간략하게 막 예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필기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만 막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시험 시간에 인물 간의 관계라든가 줄거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한 필요한 거 빨리빨리 쓰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고전은요. 인물이 막 이름 성씨가 달리 나오고 복잡하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꼬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야. 계속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드님이 내가 두 형과 더불어 중마고로 절친하고요.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서 내 딸의 배필로 삼고자. 자, 아들 얘기가 나왔어. 자, 부모 얘기 나오고 아들 얘기 나왔으면 얘밖에 없네. 아까도 왜 할림하고 사위를 삼고자 그러니까 내 딸의 배필로 삼고자 사위나 내 딸의 배필이나 같은 거니까 아까도 할림이 얘이거니 생각했는데 지금도 얘밖에 없잖아요. 뭐 얘밖에 더 있겠어? 그렇지만 조금 더 가볼게요.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 하니까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어제 세기를 보고 이렇게 하자 뭐 혼사를 하자라는 뜻이었겠지? 하여튼만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갔겠죠. 자 어찌됐던 얘가 할림이라는 거 이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배필로 삼고자 해서 얘기를 했더니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니다. 근데 제가 더욱 흠모하는 염치를 잊고 흠모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애가 괜찮은 거지. 애가 단호한데 이게 더 괜찮아서 그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이를 꾸며서 구원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인 진실로 저의 희롱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이게 혼사가 유색이가 결정한 게 아니고 지 맘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얘가 자기 맘대로 뭐라고 했냐면 거짓으로 이를 꾸며서 거짓으로 약속을 했다. 혼인을 약속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얘가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거짓으로 그냥 막 그렇게 막 다 밀어붙이고 싶어서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형께서 과도히 고지 듣고 이걸 또 곧바로 들으시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아까 선생이 얘를 내쫓으려 했으니 두 형이 얘 맞고요. 그래서 얘를 엄히 꾸짖었다고 하니까 혼사의 도리어 해방이 되었을 어찌 우습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도리어 혼사의 해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들을 내쫓으려고까지 했으니까 혼사는커녕. 그래서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해서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선생과 승상이 박스 하셨습니까? 자 선생, 형제 두 명의 형님께서라고 했지 승상은 지금 처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두 형이 그러니까 선생과 승상 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한 사람은 선생이라 지칭되고 한 사람은 승상이라 지칭되고 그래서 승상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해서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세요. 자 보셨습니까? 얘를 아드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형, 이 승상 형제가 그 형제가 얘네가 부모인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순서 잠깐만. 자, 이제 또 너희들 중에 네? 두 형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름도 선생 남자인데요? 형제니까? 근데 부모요?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옛날에도 이런 게 있든 없든 두 사람이 부모야 하면 넘어가시는데 왜? 이 지문엔 안 나왔거든.
요 지문에는 아주 명확하게 안 나와서 그냥 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저 뒤에까지 보고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안 나오면 그래 부모야 라고 하고 넘어 줄거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줄거리 있는 그대로 요 지문의 줄거리를 물어보는 거지. 자, 승상과 두 사람은 형제니까 남자인데 두 남자를 왜 자꾸 부모라고 하고 얘를 아들이라고 할까요? 라는 질문은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 소설 전체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소설의 많은 부분을 본 저로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려주자면 이 승상이 진짜 부모고요. 얘 아빠고요.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그런 아버지 있잖아. 그러니까 뭐 대리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 지칭되는 사람, 또 다른 아버지 왜 보통 얘기하잖아. 그런 아버지라고 양아버지 격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몰라도 지문 속에 선생은 양아버지 안 나왔으면 넘어가야 돼. 우리는 주어진 지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있지 않은 걸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됐지? 왜? 나와 있지 않은 걸 아는 듯 체크하시면 그게 틀립니다. 정확히 지문에 있는 거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며 살해왈. 처음에는 혼사 결정을 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오해야 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잘못이 없다는 걸 아니까 기쁘죠 이제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에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을 만하지만 당신의 그러니까 후의를 그러니까 극진이 이렇게 해주면 받을 만도 한데 뒤에 잘 보세요. 이는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저희 가법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감히 재치를 허락하지 못하였소. 자, 뭐를 못하냐면 재치였거든요. 재치가 다시 그러니까 결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세기가 이미 결혼이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자기 딸로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왜 보통 첩으로 들인다, 재치짜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을 하는 거. 그래서 재치는 두 번째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결혼이나 아니면 그러한 재치 자리에서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른바 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건 그래서 가법에 첩은 안 돼. 두 여자 안 돼. 반드시 옛날 시대에 흔치 않아 한 여자야만 돼. 그래서 허락하지 못하였으니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걱정했는데 그간의 곡절이 이렇듯 있었군요. 그럼 다행입니다 하니까 백공이 화답하고 돌아가고 혼산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다른 데로 딸을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얘한테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은 거지. 그랬더니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자 그로부터 세 줄 내려옵니다. 결국 소소저와 더불어 백수 해로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결혼한 여자는 소소저 항상 여자를 젊은 여인을 칭할 때 소저라는 표현 쓰고 아가씨라는 표현으로 꼭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소소저와 더불어서 백수해로 하면서 아들날 낳고 맨 마지막 잘 보세요. 집안에 한 명의 척도 없이 잘 살았다더라. 원래 이 집안의 그 원칙입니다. 가법이에요. 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재치를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형제 이 부분이 이들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써가면서 안 그러면 사실은 요즘은 제가 처음이라 읽어드리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해준 거고 저는 원래부터 같이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됐어요 하는 학생들은 그동안 고전산문을 좀 꽤 읽거나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은 이해력이 좀 빠른 편이고요. 저 선생님이 이거 안 해줬으면 모를 뻔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해서 고전산문을 보지 않은 학생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어려운 어휘가 몇 개 안 나왔어. 근데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는 산문 소설을 읽을 때는 힘들기 때문에 어휘는 별다른 방법 없어 얘들아. 다시 안 끝났습니다. 자, 어휘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얘들아 이 단어는 꼭 하자. 이 단어 꼭 하자. 아직 1년이면 너희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 이 단어는 꼭 하자 하는 거 생각보다 안 많아. 처음에는 많아 보이지만 계속 반복이거든. 그러다 보면 그 단어들만 익혀도 읽기가 굉장히 많이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하면 절대 안 되는 학생 본 적 없습니다. 무조건 국어는 만점 받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지금 이 어려운 대학 입학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무조건 국어 만점을 받고 들어가서 원하는 대학 지원해야죠. 자, 수기 팔아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자 이제 나머지 자 지문 문제가 문항수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네 문항밖에 안 되고 제가 절반을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유세영이라는 얘 말고 얘 또 동생 얘기가 나와요. 또 얘하고 얘기에 어떤 인물과 어떤 줄거리가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쓰면서 해도 좋습니다. 저 그냥 읽어도 돼요 하면 그냥 읽을 때 한 가지 원칙. 꼭 해야 되는 거. 인물, 새로운 표현 나오면 박스 쳐가면서 읽으세요. 그래야 이 인물이 어디에서 출연이 됐고 어디쯤에 나와 있고 박스를 쳐놔야 지문 읽고 문제 보다가 선제 잠깐만 이 내용이 어디 있더라 할 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고요. 앞뒤 문맥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됐지? 그래서 같은 인물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표현이 이 사람이구나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고전산문의 전부야. 됐지? 꽤 길게 내가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전산문에서 알아야 할 거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원칙, 학습법.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을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 재드릴게요. 자, 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 자, 3분이면 나머지 지문 부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이렇게 네 문항 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자, 3분 동안 실제로 시간 잽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조는 학생 있으면 좀 깨워주세요. 자, 시작하세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저 줄거리 그 뒷부분 여러분들이 읽고 풀었을 것 같아서 같이 다 읽진 않고요. 필요 부분만 체킹하고 문제를 풀 건데, 자, 그러기에 앞서 이제 하나만, 아까 우리가 지문을 지금 여기까지 읽었단 말이야. 저랑 같이. 읽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게 무엇이든 간에 여기까지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지문을 읽기 전에 제가 얘기하죠.
지문을 달고 문제 풀어도 좋지만 충분히 저는 그럴 능력이 됩니다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끊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선지를 먼저 찾으라고요. 물론 문제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한 선지를 다 찾았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 인 선지들이 남으면 그 다음에 또 지문 읽고 가서 찾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끊기다 보니까 딱 떨어지긴 했어요. 예를 들면 봐봐. 자, 1번이요. 자, 1번에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 이같이 좋지 않은 맨 앞부분에 있었거든. 그 왜 백공이 한 얘기잖아. 혼인은 좋은 일인데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내가 가서 곡절을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해 준 거잖아. 거짓으로 오해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 여기서 좋지 않은 일은 뭐냐면 선생이 얘를 내쫓은 일이었거든요. 혼사를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그런 것을 앞뒤 내용을 줄거리로 체킹하셨다면 예를 들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가 일어난 일이긴 하죠. 맞죠? 그래서 혼인 때문에 일어난 일. 자, 2번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하니 아까 혼났다고 얘기했거든요. 맞고요. 자, 4번에 백공이 한림을 공경에 처한 일. 얘가 얘를 공경에 처한 거죠. 왜냐하면 내쫓김을 당했죠. 원래 본인이 오해받아서. 마지막 5번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 맞지요. 그런데 3번에 선생과 승상 사이의 의견 대립 두 사람 사이의 의견 대립 같은 거 없었지 않나요? 제가 줄거리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읽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 줄거리 상에 있지 않은 3번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번과 3번은 누가 봐도 라지 A와 B는 아직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고 3번의 장씨를 중심으로 기역과 니은도 아마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빼시고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유세기 이야기까지는 읽었지만 그 뒤에 자 1번 선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를 보니 라고 하면서 유세영은 아직 안 읽은 부분의 이야기가 짬뽕돼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끊어있는 학생이라면 우리는 유세기 얘기까지는 읽었습니까? 그러면 유세기 이야기에 해당되는 선지라도 먼저 찾아서 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봅니다. 1번. 비록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가 짬뽕되어 있지만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를 보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세기는 맞는지 우선 체킹을 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로 얘 혼사 맞아요. 그러니 유세기 이야기 1번 선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영의 이야기를 보니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혼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된 거 맞잖아요. 그러니 얘는 맞고 이렇게 체킹하시라고요. 됐지? 이건 이따가 유세영 읽고 착각하면 되잖아. 자, 2번 갑니다.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이 얘기는 알고 있죠. 선생과 승상이 관여했죠. 혼을 내고 말고 그걸 보니까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의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였거든요. 가문 구성원의 문제 얘기 맞죠? 그러니까 2번 맞죠? 그러니 2번은 어찌됐든 다 맞고요. 맞지?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자, 3번도 마찬가지야. 유세기가 어떤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영이 뭐뭐한 것은 이러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유세기의 이야기는 적어도 알잖아. 그래서 유세기를 찾아보니 유세기와 혼사와 관련해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영이 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이요. 얘가 곤욕을 치른 게 이렇게 내쫓김을 당한 게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야? 그렇다는 소리는 유세기의 성격과 가법이 맞지 않아야 돼요. 즉 이들의 가법은 첩을 들이지 않는 거야. 근데 유세기는 들이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는 두 번째 여자랑 살고 싶었어. 그런데 가법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대립 속에서의 갈등입니까? 아니요. 유세기도 단호하게 얘기하고 거절했어요. 얘가 거짓말하면서 이 갈등이 생긴 거지. 오해였다니까 혼사는? 이해됐죠? 그러니 가법과 인물 성격 간의 대립 아니요. 인물도 또한 가법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립이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자, 뒤에를 보지 않아도 여기 유세기 이야기만 봐도 틀렸죠.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 아니었나? 그러면 3번이요 라고 우리는 유세기 이야기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최대한 내가 읽은 데까지에 해당하는 줄거리만 맞는지를 선지를 보면서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물론 이렇게 해서 3번 체크해 놓고 나서 자 유세형 얘기를 우리가 좀 볼 거예요. 보고 나서 4번의 나머지 선지 유세형 얘기는 맞나라고 확인해 보는 절차 나쁘지 않죠. 하지만 사실 너희 이제 시간 지나봐. 시간 되게 부족해요. 문학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문학에서 시간 배정을 엄청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 부족을 해결하려면 최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셨으면 3번 틀렸으면 넘어가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자 2번과 3번을 위해서 뒤에 부분은 제가 다 읽지 않고 필요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질문을 넘어올게요. 자 승상의 둘째 아들 세영은 자 승상의 둘째 아들 얘의 둘째 아들인 거죠. 첫째 뭐 유색이었겠지. 둘째 아들 세영이니까 둘째 아들을 제가 이쪽 가운데쯤에다 쓰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누구 써야 되거든. 자 세영은 유세형이라고 쓰면 되죠. 자 세영은요. 자는 문이고 자나 호는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같은 이름이 문이야. 형제 중에서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1월의 조화를 타고 이런 것들은 꼼꼼히 읽지도 마세요. 고전에서는 얘들아 촌스럽기 때문에 주인공 나오면 정말 극찬에 극찬을 합니다. 너무 잘났어 이런 내용이잖아. 중요한 건 그 너무 잘난 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인데 잘 봐. 자 잘난 거 표현 좀 하겠습니다. 뭐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옷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요 마치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막 있고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부모가 매우 사랑하면서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아직 뭐 결혼을 안 했나 보네요. 며느리를 널리 구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자 쓰고 갈까요? 자 여기다 어디다 쓸까? 자 여기다 쓸까? 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묶으시고요. 묶었습니까? 한 6줄 정도 돼. 여기에 뭐 묶으셨으면 아무 데나 쓰세요. 지금 외양 묘사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 알지? 실제로 고전에서 서술상 특징을 물어볼 때 외형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출함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야. 외양 묘사 별거 아니야. 보기에도 용과 호랑이 같은 기상이라든가 아니면 얼굴이 막 윤택하고 번쩍번쩍 빛나겠지? 뭐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듯한 것을 우리는 묘사라고 하죠. 잘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봄꽃, 같고, 같다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직유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직유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외양 묘사를 잘 하고 있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맞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또 인물 극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 이런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인물 묘사가 되고 있는지 찾는 연습. 그래서 뭐뭐하고 컴마가 나열되면 인물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외양 묘사를 극찬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됐지? 그건 그거고. 자 이제 화설 이야기 바꿉니다. 장씨가 이화정에 돌아와서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있어요. 장씨가 누구지? 누군지 몰라서 우리 장씨 생각하고 갈까요? 자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이제 장씨 라지 A가 제가 앞부분만 살짝 읽겠습니다.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얘도 재상가의 귀한 몸이네요.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자 여기서 유생 누구밖에 없니? 자 유씨 같은 인물을 가진 얘겠죠. 그렇지 않아도 며느리 구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 둘이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건 어쨌든 둘이 부부관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계속 갑니다.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겁거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은 사람과 결혼한 거죠. 그런데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자 이제 부마라는 단어 하고 갈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단어. 앞으로 이 부마는 나 그냥 바로바로 질문. 왕의 임금의 사위를 우리는 부마라고 할 거고요. 임금의 또 다른 표현이 천자이기 때문에 천자가 보통 얘를 사위로 삼고자 부마로 삼고자 해요. 그러면 천자 밑에는 여자 공주가 있어야 하고요. 그 공주와 둘이 부부가 되어야만 부마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야.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서 자, 얘 아름다운 낭군 장씨 입장에서 낭군이 얘니까 또 다른 이름으로 낭군이 나오면 얘다. 자, 결국 보여지시는 것처럼 유세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서 계속 빼앗아가서 위세로서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천자가 되게 하셨는가? 아니 대체 왜 천자는 아니 그러니까 부가 사위 뽑는데 왜 하필이면 내 낭군을 뺏어가서 사위를 하는 바람에 그 관계가 아무리 자기가 집안이 재상가여도 재상이 높아요, 공주가 높아요, 임금이 높아요. 당연히 얘가 높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 아랫사람이 된 거지. 자기가 첫째 부인이잖아. 그런데 싫겠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매우 마음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영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둘이 부부 맞고요. 자, 라지 비에서 낭군한테 이제 자기 얘기를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랬더니 막 애처롭게 얘기하잖아. 라지비. 제가 안 읽을게요. 너희가 읽었다는 전제할게. 그러니까 제가 되게 초라하고요. 저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당신밖에 없는데 이 공주의 위세가 세니까 제가 변변찮고 하찮은 여자가 된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라지비 부마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 원래 이렇게 누군가가 되게 불쌍하게 보이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싫어 보이기 마련이에요. 사실 뭐 공주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긴 안 나왔죠. 근데 좀 그래서 어찌됐든 애정이 도리어 장씨한테 샘솟고, 그래서 이 과정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즐겁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긍정적인 표현이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기셔서 3번 문제 먼저 보실래요? 뭐 어려운 줄거리는 아니야. 그런데 이 관계나 인물 찾는 것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3번의 기억의 똑같은 이화정이지만 처음 이화정은 장씨가 한탄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이화정 맨 마지막 니은 이화정 보셨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장씨한테 애정이 샘솟아서 이제 여길 떠나지 않고 둘이 행복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건 3번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2번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자, 라지 A와 라지 B에 대한 설명. 자,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만약에 그럴 리도 없고, 아니요, 그럴 리는 있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 작품을 지문이 딱 이제 시험이야, 시험 시간. 모의고사 시험 시간인데 이 작품이 나왔는데 지문이 길잖아요.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지.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한 예를 들어서 대략 3분 만에 이 지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문을 읽다가 끝나버려요,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될 때는 2번과 3번 같은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이건 알고 있지? 알고 있지만 제가 계속 잔소리해요. 지문을 다 읽기보다 2번 라지 A와 라지 B만 읽고 풀 수 있고, 자 3번의 기억과 니은은 앞뒤를 보고 최대한 찾아주려고 노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풀 수 있기 때문에 지문 전체를 읽을 수 없다면 어쨌든 먼저 푸는 거 체킹하는 연습은 하세요. 자, 라지 A와 라지 B를 보시면 나머지 쉬워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과거 얘기 많이 나와 있죠. 뭐 이렇게 막 부모로 삼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2번에 비유적 진술만 좀 찾아드릴게요. 자, 비유적 진술이 라지 A의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을 보시면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뭐뭐 같은, 같다, 직유법이고, 직유법은 비유적 표현이죠. 자, 라지 B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을 보시면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같다, 이런 게 다 비유적이라고. 그래서 비유적 표현 중에 요거 하고 가겠습니다. 자, 비유적 표현 중에 얘들아,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 같이, 같이라는 건 뭐뭐 같다라는 뜻이겠죠. 요 단어들이 나오면 얘들아 직유법인 건 알잖아. 고전에서 시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산문도 마찬가지고 고전에서는 요 직유법 찾도록 나오는 문제가 아주 다수입니다. 비유적 표현은 많죠. 의인법도 있고요. 아니면 은유법도 있고요. 뭐 대유법 많지만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는 직유법 찾으라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똑바로 찾을 수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직유법 물어보는 케이스다. 그러니까 찾기가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2번도 맞고요. 자, 3번도 맞습니다. 아니 왜 천자는 있잖아. 하였는 거 이러면서 의문형으로 나와요. 자, 답인 4번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지 B에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제가 하찮고 변변치 않게 느껴진다라고 반대로 얘기했지 우월한 지위를 닦고 얘기. 우월한 지위는 공주가 우월한 지위라고 했지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되셨죠? 자,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요 잠깐 여기서 요 작품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이제 앞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페이지 32페이지 펴봐 주세요. 아, 32페이지 봤습니까? 나 이거 좀 지우고 갈까? 지금 시간이 그러면 조금 일찍 요거를 마무리를 하고 요거 좀 애매한데 그래도 잠깐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하다가 지금 한 3분 남은 것 같은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요게 너희 시간으로 3분이 남았을지 아니면 이제 똑같 종 칠지 모르겠어. 한 1, 2분이 남았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요거 우선 여기서 멈추고요. 조금 더 쉬는 시간 가지시더라도 쉬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2교시에서 조금 더 좀 늘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요. 종 치면 와서 쫙 앉아 있는다. 됐지? 자, 요거 마무리하고 다시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